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 살고 있는 43살 여자입니다. 그동안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잊고 살며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세월이 흐른 만큼 무뎌졌다 생각한 그리움은 아직도 마음 한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지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겪었던 사건으로 인해 몇 달째 일을 하지 못하고 쉬고 있는 중입니다. 차라리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는지 고민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꽤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건이라 복귀하는 기간이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네요.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결심하게 된 이유는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조언도 해주며 격려의 말을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걸 보고 저 또한 마음의 위로를 얻어보고자 여러분들께 용기 내서 그동안의 삶을 풀어볼까 합니다. 자기 딸이라 생각해 주시고 갈 곳을 잃은 저에게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줄 만한 의견들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려 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눈 대화에서부터 제 삶이 변하게 되었으니 그 시점부터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8살 정도 되었었고 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거실에서 부모님이 언성을 높이며 안 좋은 말이 오고 가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얼굴만 마주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날 정도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렸던 저였지만 누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듣고 있던 대화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소리치며 싸우는 부모님의 모습에 어렸던 제 마음은 상처만 남게 되었었네요. 2번 다시 안 하겠다며? 나랑 한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건데? 우리 그냥 조용히 좀 살자. 어떻게 된 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거야? 당신 나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이 옆엔 내가 감히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집안의 가정이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발버둥 치는 건데 뭐라고? 하지 말라고?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안 해야 돼? 돈 가져왔을 때는 입꼬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선 엄청 좋아했으면서 지금은 빈털터리로 돌아오니까 사내만에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당신이랑 선미 굶겼어? 입에 풀칠은 하고 있잖아.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좀 기다려봐. 그때가 도대체 언제인데? 그리고 우리가 매일 불안하게 삶을 유지하는 건 언제 끝이 나는 거냐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매일 선미한테 미안해 죽겠어. 배고프다고 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동네 마트에 들러 라면 하나 외상으로 가져와서 김치도 없이 라면만 먹이잖아. 당신이 돈을 가져오면 얼마나 큰 돈을 가져왔다고 큰 소리야? 밖에서 나가서 까먹은 돈이 훨씬 많다고. 이리저리 구멍난 데 메꾸면 결국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데 그게 뭐 잘했다고 큰 소리야? 그냥 아무 일이나 좋으니까 돈 얼마 안 돼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낼 테니 우리 제발 평범하게 좀 살자. 엄마는 결국 그동안의 삶이 너무 힘이 들었는지 눈물을 쏟아내었고 아버지는 엄마가 또 운다며 다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거실에서 오열을 하시다가 제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방문을 조심히 여시길래 어렸던 저는 차마 엄마의 눈물을 볼 수가 없어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연기를 하며
눈을 질끔 감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고 계셨던 엄마는 다시 문을 닫으시곤 거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엄마의 발걸음 소리는 저희 집에서 점점 멀어졌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와 보니 여기저기 난장판이 된 집안에 엄마의 물건들과 옷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건 제가 좋아하는 짜장라면 하나와 작은 메모지가 있었고 그제서야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된 엄마의 마지막 말에 급하게 밖으로 나가 엄마를 외쳐 부르며 눈물을 흘렸지만 제 앞에 나타나 주지 않았어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던 술 취한 아저씨들이 무서워 다시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남긴 메모의 종이를 바라보며 조용하고 어두운 방에서 한참 동안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네요. 더 이상 아빠와 혼자 살아가는 게 힘들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남겨두시곤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아빠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린 건지 이번만큼은 엄마의 마음도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뒤 집으로 돌아온 아빠는 술에 잔뜩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고 휘청거리며 거실에 있던 저를 바라보더니 엄마가 어디 갔냐고 찾기 시작했어요. 메모지를 보여주며 눈물을 흘리자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메모지를 찢어버리시더니 식탁에 놓인 짜장라면을 끓여서 저에게 툭 건네주었습니다. 저녁에 갈 데가 있으니 미리 먹어두라며 아빠는 소파에 털썩 누우시곤 깊은 잠에 빠지셨어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 아빠가 끓여준 라면을 먹고 싶지 않아 제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한참 뒤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며 아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일찍 왔네. 나중에 다시 선미 찾으러 갈 테니까 그동안 애 좀 봐줘. 혼자서 집에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집사람 2번 다시 안 올 것 같아. 아유,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어떻게 이런 공간에서 애를 키울 수 있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 낳지를 말던가. 낳기만 한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에요. 좋은 말이 나오려야 나올 수가 없네. 술도 작작 좀 먹지. 너 이 자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선미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다 생각이 있다니까 그러네. 이번만 봐줘.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이 집 처분하고 작은 사업이나 하나 할까 생각 중이야. 이 집 처분하면 얼마나 나온다고? 빚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차라리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선미 앞에 나타나지 마라. 선미 인생까지 망치는 거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다. 앞으로 연락도 일절하지 마. 알겠어? 한심한 놈. 그렇게 저는 큰엄마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그 이후 아빠와는 2번 다시 얼굴을 마주한 적 없었고 큰아빠의 도움을 받아 많은 사랑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학교 생활과 매 끼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에 감사했고 어두웠던 성격 또한 밝아지면서 친구들도 많아져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전부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던 엄마가 더 이상 저를 찾지 않고 있다는 거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큰엄마는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올 거라며 상황을 모면하셨지만 어디까지나 저를
진정시켜주기 위한 변명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큰엄마가 저에게는 진짜 엄마처럼 되어버렸고, 제 기억 속의 엄마는 점점 잊혀지면서 풍족하게 살아오고 있는 현실에 완전 적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결국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전부 탕진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며 도박빚에 쫓기다가 결국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남아있던 아빠에 대한 기억은 좋았던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슬프게 다가온 적은 없었어요. 장례식장에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곤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면서 아빠처럼 그런 하찮은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네요. 그렇게 큰 집의 도움을 받으며 저에게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살려 열심히 공부했고, 어렸을 적부터 꿈이었던 직업을 가지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큰어머니는 제가 의사나 법조인이 되길 바라셨지만 어렸을 적부터 남들과 다른 꿈을 키우고 있었던 저에게는 꼭 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제 의견에 존중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과학수사대원이 되고 난 이후 많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일과 연애를 병행하며 지낸 지 3년쯤 지났을 때 결혼 얘기가 진지하게 오고 가면서 양가 집안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은 의사 집안이라 그런지 확실히 비싸 보이는 저택에 지내고 있었고,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라서 그런지 많은 긴장을 하게 되었어요. 형편상 무엇을 사갈지 몰라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함께 들어갔는데, 처음 본 시모의 얼굴을 본 순간 분위기에 압도가 되어 제대로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말 편하게 해도 되지? 그렇잖아도 재석이에게 얘기 많이 들었다. 과학수사대인가 뭐신가 한다며? 그거 주위에서 들어보니 좋은 직업 같지는 않던데, 그것도 여자가 굳이 그 직업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야? 그래도 기분이라는 게 있는데 안 좋은 사건에 드나든다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인사 오겠다 했을 때부터 썩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단다. 어머니,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지금 처음 보는 건데 말을 너무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이미지가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셔도 어느 정도 걸러서 얘기하셔야죠. 일부러 성미 상처받게 하려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진 않네요. 제 직업이 마음에 안 드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직업을 남들 앞에서 떳떳하지 않았던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로 인해 풀리지 않던 사건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사명감도 있어서 누구보다 멋진 직업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편견을 가지시는 것보다 좋은 쪽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가 가진 직업이 재석 씨랑 결혼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시모의 얼굴 표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어요.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저에 대한 편견을 좋게 말을 해주지 않았는지 주위 사람들이 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셨고, 대화가 점점 길어지게 되면서 함께 있는 공간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말을 듣고 있던 재석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뒤 어머니의 의견은 필요 없다며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네요. 화를 삭히며 계속해서 숨을 크게 들이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게 미안했어요.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큰엄마 말대로 의사가 될 걸 그랬나 생각도 하며 처음으로 제가 가진 직업에 대해 조금은 후회가 밀려오고 있었네요.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라며 되려 자신보다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물거품이 되어가나 싶었는데 어느 날 저를 따로 부르셨고 예상치 못한 시모의 질문에 당황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그 조건을 들어준다면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 당연히 내 아들도 선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겠지.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며 찾아온 거고, 그때는 내가 주위에서 너무 많은 말을 들어서 혼란이 오다 보니 예민해졌던 것 같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어서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의논을 좀 하고자 이렇게 선민호를 불렀다. 우선 제일 중요한 문제부터 꺼내도록 하마. 이 조건을 승낙해야 다른 부수적인 대화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거든. 너 결혼하고 나서 바로 우리 집에 살림 차려라. 신혼집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도 딱히 좋은 방법 같지는 않구나. 내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낸 건지 어느 정도 대충 짐작은 했겠지? 나 혼자 지내는 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손해보는 느낌인 것 같아서 결혼하고 짐 싸서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선민호랑 나와의 사이도 좋아질 수 있겠지? 결론은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머님을 모셔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재석 씨랑 충분히 대화를 한 이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지내는 게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분명 어머님과 제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장 결정을 못 하겠다는 말이야? 일단 그냥 내 하면 될 것을 하나하나 조건을 따지려 들어? 네 부모가 그리 가르쳤니? 어머님, 갑자기 왜 여기서 저희 부모님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재석 씨와 대화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모는 그 자리에서 제가 결정하길 바랬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결혼 조건에 대해 당황하고 말았어요. 그간 살면서 함께 일하던 직원분들의 결혼 생활을 봐왔을 때 홀 시어머니와 같이 산다는 건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걸 충분히 보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시모가 저에게 조건을 제시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네요. 시모는 재석 씨와 같이 의논하는 게 아닌 저 혼자 결정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따로 부르신 거였고 시모의 조건에 반대를 한다면 이 결혼은 더 이상 성립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시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모신다는 것까지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렇게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떨구고 있는데 재석 씨에게 전화가 걸려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핸드폰을 들고 잠시 자리에서 벗어나 도움을 요청하려던 그때 핸드폰을 놓고 가라며 제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뺐더니 재석 씨에게 전화가 오고 있는 걸 확인하며 저를 무섭게 바라보더니 기분이 나쁘셨는지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는 말을 꺼내셨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차 얘기했지만 더 이상 제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 저도 모르게 시모에게 결혼 이후 함께 지내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 말을 녹음까지 한 뒤에야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원하는 답을 듣게 된 시모는 나중에 다시 추가적인 대화를 하자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셨고 한순간 폭풍이 휘몰아친 것처럼 온몸에 진이 빠져 그 자리에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네요. 그리고 몇 번이나 걸려온 재석 씨의 전화를 받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만 상상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눈물을 흘려버려서 그런지 다급하게 제가 있는 위치를 물어보았고 그렇게 도착한 재석 씨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눈물을 흘리고 있냐며 고민거리를 함께 나누길 바랬어요. 하지만 시모가 카페에서 나가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절대 재석 씨에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 이런저런 고민거리가 많아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거라며 대충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이런 식으로 시모 행동이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결혼 이후에는 더 심해질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재석 씨와 헤어진 이후에도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동네를 돌며 늦은 저녁이 돼서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큰엄마랑 이런저런 대화도 하며 서로 의지하며 지냈었는데 큰엄마도 병세가 악화되면서 큰아빠의 뒤를 따라가셨어요. 더 이상 저에게는 가족이 없게 되다 보니 이런 고민거리들을 속 시원히 털어놓을 곳이 없더라고요. 아마 부모님 없이 자라왔다는 것도 시모는 알고 있어서 그런지 저를 더 막대하는 것 같아 그때 처음으로 저를 버리고 떠난 엄마에 대해 많은 원망을 하고 말았네요. 아무리 힘들어도 곁에 있어줘야 되는 게 엄마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에 세월이 지난 시점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를 버리고 떠나버린 엄마에 대한 원망은 점점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재석 씨는 다음 날이 주말이라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온전히 의지하고 기대야 할 사람에게 마음 편히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혼자 있고 싶다는 말로 답장을 한 뒤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보다 결혼 생활 오래 하셨고 많은 것들을 겪으신 분이라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털어놓기 위해 선배가 살고 있는 동네로 찾아갔어요. 늦은 저녁이라 딱히 문 열은 곳이 없었는데 어느 한 식당이 눈에 들어와 그곳으로 함께 걸음을 옮겨 음식 하나 대충 시켜놓고 대화를 주고받으며 고민거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식당 주인분께서 계속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별 감정 없이 넘겼는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빤히 쳐다보고 있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기요 사장님,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거예요? 식당에 들어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저를 빤히 쳐다보길래 시선이 불편했는데 점점 지나칠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보시니 신경 쓰여서 음식 하나 제대로 못 먹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사람과 얼굴이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빤히 쳐다보게 되었네요. 죄송하지만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윤선미인데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제 이름이 윤선미인데 저를 어떻게 아세요? 저희 어디서 만난 적이 있던가요? 저는 사장님을 처음 보는데요. 그 순간 식당 주인은 털썩 주저앉더니 갑자기 저에게 오열을 하며 기어오셨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하셨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주인을 일으키며 왜 그러시는지 물어보자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네요. 30년간 단 한 번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저를 버린 엄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기억 속에서 정말 지워져 버려 가물가물했던 예전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고 말았어요.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엄마를 원망했던 저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힘든 삶들의 세월이 물밀듯 밀려와 제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엄마에 대해 거부감이 들고 말았어요. 제 앞에 엄마가 확실한데도 사람 잘못 봤다며 거부를 하곤 선배에게 먼저 들어가겠다고 얘기한 뒤 식당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현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제 팔을 잡은 엄마는 가지 말라고 애원하셨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할 말이 있다며 제 팔을 꽉 잡고 있던 두 팔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게 된 엄마의 모습은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기억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 스쳐 지나가도 모를 정도로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적의 얼굴의 모습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 한참 동안의 침묵을 깨고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네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알 수 있었습니다. 선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나도 너무 젊은 나이라서 그랬는지 많은 것들을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 이제 와서 너에게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엄마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너도 잘 알겠지만 그때 너희 아빠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니? 술만 먹고 들어오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잖아. 그렇다고 너를 안 찾아간 건 아니었어. 하지만 이미 집은 너희 아빠가 처분을 한 상태였고 선미 너는 아주버님이 돌봐주고 계시는 상황이었지. 그래서 데리고 가려 했지만 아주버님이 데리고 가봤자 풍족하게 키우지 못할 거면 꿈도 꾸지 말라고 화를 내시길래 현실에 놓인 나 자신을 보고 선미 너를 안전하게 키워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어쩔 수 없이 뒤를 돌게 되었단다. 아주버님은 앞으로 선민이가 학업에 집중하고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라셨어. 그래서 한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아주버님이 이사를 가시면서 선민어에 대한 소식은 접할 수가 없었단다. 그렇게 엄마도 열심히 일하면서 언젠가 선민어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리저리 수소문해봤지만 도저히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사람을 찾는 것 또한 돈이 많이 들다 보니 아무것도 없이 떠난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지. 그렇게 지나버린 세월이 벌써 30년이나 흘러버렸네. 그런데 갑자기 식당을 찾아온 선민이가 내 딸이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었던 건 그 눈썹 위에 있던 점 3개가 선민어라는 걸 알려주었지.
그래서 시선을 떼지 못했던 거야. 그리고 역시나 내 직감이 맞아 떨어진 거였지. 어렸을 적 모습 그대로 커주었구나. 과거에 했던 못난 엄마의 행동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 충격적인 사실들을 듣게 된 이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그저 늙을 대로 늙어서 주름만 가득해진 엄마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기억 속의 엄마는 주름 하나 없이 이쁘장하셨는데 눈앞에 앉아있는 현실의 엄마는 그저 온갖 고생은 혼자 다 하고 늙을 대로 늙어버린 할머니였습니다. 그렇게 서로는 조심스럽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화를 주고받았고 엄마는 자기 집에 가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잠시 들렀다 가길 원하셨어요. 제 손을 꽉 잡고 있던 엄마의 손을 뿌리칠 수가 없어 식당 마감을 도와드린 뒤 살고 계신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동안 혼자서 지내셨는지 집안의 다른 가족의 사진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 그동안 못했던 대화를 주고받으며 날이 밝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제가 결혼하는 것까지 전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결혼할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재석 씨를 엄마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만나게 된 엄마라는 말에 급하게 식당으로 찾아온 재석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고 엄마가 차려준 따뜻한 아침 밥상을 함께 먹으며 그동안 쌓였던 엄마에 대한 원망은 눈 녹듯 흘러내렸습니다. 원래 상견례는 예정에 없었지만 엄마와 만나면서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는 게 좋을 것 같아 재석 씨는 시모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나를 잡자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정된 날짜에 상견례장을 도착해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가는데 저희를 발견한 재석 씨가 손을 흔들길래 저도 반가운 웃음을 보이며 서둘러 자리에 앉으려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엄마가 경직이 된 채 그 자리에서 사색이 된 얼굴로 멈춰 있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엄마는 상견례는 나중에 다시 하는 게 좋겠다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먼저 택시를 타고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 몰라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재석 씨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시모는 기분이 상당히 나빴는지 저에게 다가와 손에 들고 있던 물컵에 물을 얼굴에 뿌리며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애써 시간 빼서 힘들게 나온 건데 우리 집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당히 예의에 벗어난 행동인 거 잘 알고 있지?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게 어디 있어? 저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애가 잘 컸겠어? 그러니 과학수사대원 같은 남이 저질러 놓은 사건이나 닦고 있는 거지. 어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갑자기 왜 그러신 건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갑자기 선미 얼굴에 물을 뿌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신 행동도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라고요. 선미야,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신 거야? 못 볼 걸 본 것처럼 갑자기 얼굴빛이 안 좋아지시더니 급하게 돌아가셨잖아. 너도 어머님이 왜 그런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 내가 알면 말이라도 하지. 갑자기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급하게 택시 타고 가셨어. 엄마의 행동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저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재차 전화를 걸어봤지만 엄마는 받지 않으셨어요. 분명 제가 알지 못하는 시모와 어떤 관계가 있는 듯 보여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설명한 뒤 급하게 엄마가 있는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니 문이 굳게 닫혀 있길래 다시 방향을 틀어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집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집 앞에서 엄마가 오기만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늦은 저녁이 될 때까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해야 돼서 간단하게 문자를 남긴 뒤 집으로 돌아와 재석 씨에게 대충 상황을 알렸고 일단 엄마가 다시 연락을 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소식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새벽에 다시 일찍 집에서 나와 식당과 엄마 집을 둘러봤고 굳게 닫혀 있는 걸 확인한 뒤 출근을 하게 되었네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의 퇴근이 가까워갈 시간에 사건 하나가 터져 현장 출동을 해야만 했어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직원들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고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충격적이게도 엄마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었어요. 난리가 난 식당 안에는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는지 온갖 식기류와 그릇들이 깨져 있는 상태였고 충격적이게도 엄마는 주방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새벽까지만 해도 식당에 없었던 엄마는 제가 출근을 한 뒤에 식당 문을 열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이미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너무 놀라 끌어안고 제발 정신 차리라며 몇 번을 불러보았지만 구급대원들의 응급조치에도 엄마는 의식이 없었어요. 결국 일은 둘째였고 30년 만에 만나게 된 엄마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네요. 저를 위로해 주기 위해 찾아온 재석 씨와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두드려 주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엄마를 한순간만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신적 충격은 그 누가 와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장례가 끝이 나고 그동안 홀로 계셨던 엄마의 집에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긴 시간 동안 외롭게 살아오셨는지 꽤 많은 일기장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저에 대한 그리움의 내용들이 적힌 글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찍었던 건지 기억도 나지 않은 어렸을 적 사진 몇 장이 전부인 홀로 계셨던 엄마의 공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눈물을 쏟아내게 만들었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목 놓아 울고 있는데 함께 일하고 있는 선배에게 전화 달라는 문자 한 통이 도착했고 세상을 떠난 엄마와 연관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확인차 전화를 했는데 한참을 머뭇거리던 선배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재차 물어봤네요. 아무래도 식당이라서 그런지 지문이 상당히 많아서 애를 좀 먹었는데 감식 결과 일단 선미 너의 지문은 당연히 있었고 다른 손님들의 지문들도 보이긴 했는데 선미 어머님 쓰러져 있던 그곳에 유독 많이 찍혀 있던 지문이 아마 범인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어머님 옷에서도 같은 지문이 상당히 많이 보였어. 그건 너도 잘 알겠지만 아마 몸싸움으로 벌어진 지문인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누군데요? 엄마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범인은 잡았어요?
그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네가 나한테 고민거리 털어놨을 때 결혼할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 보여줬었잖아. 거기에 함께 계신 분이셔. 바로 너희 시어머니. 무슨 연관이 있는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너희 시어머니의 지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 충격적인 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부들부들 떨렸고 더 이상 아무 말도 이어나갈 수 없어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네요. 그때 당시의 사건이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게까지 할 뿐은 아니었는데 왜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고 급하게 경찰서로 찾아가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네요. 선배가 했던 말처럼 범인은 시모였고 관계자분이 저에게 엄마의 핸드폰에 녹음된 내용을 따로 추출한 거라며 일단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쪽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이어폰을 꽂고 식당에 있던 상황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엄마와 시모와의 대화 내용에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네요.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안 나가? 몇십 년 만에 포개된 얼굴이지만 심술 가득한 건 여전하네. 아직까지 살아있었어? 명줄 하나 킬고만. 내가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띄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말했었지.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이 내 눈앞에 띄지 말았어야지. 내 딸 그렇게 만들어 놓고 두 다리 쭉 뻗으며 그동안 아주 잘 살았었나 봐. 어차피 이 결혼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두 번 다시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고 내 식당에서 당장 나가라고. 꼴랑 쥐콩만한 식당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어따 대고 지금 나한테 명령질이야? 네가 나한테 소리칠 입장이 된다 생각해? 너 내 남편이랑 바람 피웠었잖아. 그래서 그 자리 네가 차지한 거 아니야? 내 모든 걸 빼앗아 가놓고 뭘 잘했다고 소리를 질러? 뭐라고?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너희 남편이랑 바람을 피웠다고? 지금 나랑 장난해? 네가 먼저 너희 남편이랑 선미 버리고 도망쳤잖아. 나는 그때 같이 일하는 그냥 직원이었다고. 그런데 네가 선미를 놓고 가는 바람에 보살펴주게 된 거고 갑자기 중간에 다시 들어와서는 네 딸 내가 집에서 안고 있는 것 보고 바람 피운 걸로 오해한 거잖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어떻게 10달 품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수가 있어? 그래서 너는 잘했다 이거야? 너도 얼마 안 있다가 떠나잖아. 안 그래? 어차피 법적으로 엄마도 아니고 낳아준 것도 아닌데 뭘 잘했다고 엄마 행세를 하려고 상견례까지 나타났대? 나도 긴가민가 했는데 역시나였네. 그 사실 알고 충격을 받긴 했지만 차라리 잘 됐어. 어차피 선미쟤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다행이네. 이 사실 절대 발설하지 마. 알겠어? 지금이라도 자기 딸인 거 선미한테 설명하고 그때의 잘못 뉘우치길 바래. 그리고 그동안 선미에게 못했던 거 다 보상해줘.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그쪽은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원래대로 자리를 잡길 바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선미에게 이 사실에 대해 전부 말할 테니까. 왜? 그동안 잊고 살았던 딸을 받아주려니 겁나? 그 순간 식당에서 저를 키워주었던 엄마와 낳아주었던 엄마의 몸싸움이 시작됐는지 난리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귀에 꼽혀있던 이어폰을 뺀 뒤 진짜 엄마를 멍하니 바라만 보았네요. 어차피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 사람의 내용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저를 보살펴 주었던 엄마가 왜 도망을 쳤는지 이제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 홀로 남겨진 제가 불쌍해 곁에 있어줬던 것 뿐이었고 저는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도저히 저를 낳아준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한 번도 나한테 나타나지 않았던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차라리 이럴 거면 낳지를 말지.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줄 알아? 나도 내 삶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너도 잘 알잖아. 너희 아빠가 얼마나 개차반이었는지. 그런 삶 속에 너를 키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나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큰 결정을 한 것뿐이라고.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고. 이거 봐봐라. 나는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었고 내 아들은 의사까지 되었잖아. 이런 게 바로 사람 사는 거지. 그런 암흑 같은 곳에서 사는 게 사람 사는 거니? 거지 속을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나는 한 번도 너를 내 자식으로 생각한 적 없고 너를 떠났을 때도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었어. 내 인생의 제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엄마는 너를 진짜로 낳아준 엄마가 아닌데 이거 어쩌니? 피는 못 속이는 거 알지? 너도 나와 다를 거 없어.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네가 내 얼굴을 닮았다는 거에 소름이 끼칠 정도다. 온갖 상처되는 말로 막말을 퍼부으신 그 사람은 경찰서가 떠나갈 정도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계셨어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모습을 보는 것조차 너무 괴로워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말았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상처받은 마음을 눈물로 씻어내리며 겨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법적으로 최대한 많은 벌을 내려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 사람은 법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모두 인정을 하게 되면서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피를 나눈 오빠도 이 사실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더 이상 제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낳아준 부모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부모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인성이 바닥까지인 사람 밑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 안에서 평생 썩으며 남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악연이었던 그 사람과의 인연 두 번 다시 기억도 하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엄마에게는 암흑 같았던 시간 동안 저를 키워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엄마로 인해 느낄 수 있었어요. 끝까지 낳아준 엄마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건 저를 진정 자기 자식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겠죠. 함께한 시간, 엄마의 사랑 오랫동안 기억하며 살아갈게요. 감사합니다.